근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놓고요. 치열한 공방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자폭전대다, 분당대회다 이런 평가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이제 열리는데 그동안 레이스 중에서 결정적인 장면들 저희가 꼽아봤거든요. 일단 하나 보고 오시죠. 유일한 영부인의 사과 기회가 열렸는데 이것을 아무런 시도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뭉갰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고의로 뭉갠 패배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저도 괜찮다. 아니면 저도 내 책임이 아니고 대통령 책임으로 미룰 수 있다. 이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그 유일한 한 줄기 빛, 우리의 생존의 유일한 탈출구를 그렇게 뭉갤 수 있습니까? 그 문자 그걸 가지고 제가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했다. 그건 당원에 대한 모욕.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답변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아니 그거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왜 또 하나 유일한 여쭤볼게요. 사과의 기회를 왜 안 했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였지만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저거는 그렇게 유효한 타격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 일십 논란, 뭐 이른바 문자 무시 논란이 있고 나서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에 큰 지장이 있었느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좀 도드라지게 되면서 오히려 용산을 향한 리스크가 더 커졌던 모양새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건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답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부인이 사과를 못했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크죠. 영부인이 뭐 어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또 허락을 받고 지시를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었고 그리고 사실은 기회만 있다면 충분히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 사과도 할 수 있었고요. 저 문자 무시 논란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와 대담을 하는 그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과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빌어서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동훈 후보는 여러 차례 공적인 총로, 채널을 통해서 이미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강하게 피력했다. 이런 의도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고의로 뭔가 문자를 무시했던 논란 이것 자체가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에 지장을 주거나 어떤 당대표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저걸 부각시켰던 원희룡 후보에게 더 큰 마이너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적 장면 하나 더 꼽아봤습니다. 바로 막판에 나타났던 이른바 공소 취소 부탁 논란인데요. 이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법에 따라 기소된 것이고요. 법에 따라라고 하지만 그 기소가 얼마나 자의적이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시지도 않았잖아요. 하루 종일 의원 카톡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투쟁을 이렇게 폄훼할 수 있냐고 난리가 났고.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안 되는 되네요. 정 변호사님, 근데 이 사건은 사건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국면은 법리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 나경원 후보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뭐 이런 고도의 전략이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그 공소 취소가 뭐냐면요. 사후적인 기소유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는 게 기소유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검사가 내가 기소한 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취소해버리는 게 그게 공소 취소고요.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 검사가 할 수 있는 건데 공소 취소가 되면 그럼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뭐 무죄 받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아예 사건 자체가 소송이 제기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소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딱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패스트트랙 관련된 사건 자체하고 공소 취소하고는 서로 좀 다른 국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들을 취소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그냥 보통 사건도 아니고 국회의원들 포함해가지고 2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소가
기소가 된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혼자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그 당시에 당대표 누구였습니까? 김기현 대표였잖아요. 예. 김기현 대표 찾아가가지고 대표님 이러이러한 거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대표님 좀 이야기해서 공소 취소해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였으면 그나마 낫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소가 돼서 피고인이 된 본인이 장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쉬운 거라고 한다면요. 예. 박성재 장관 지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박 장관이라고 이걸 갖다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좀 이 정도 나왔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꺼낸 것 자체가. 하지만은 이미 이제 수면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적당하게 이걸 갖다가 봉합하는 게 맞지 저걸 계속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 자해한 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윤 부위원장님. 이제 법리상 정광재 대변인이 그런 말을 하죠. 한동훈 장관이 아마도 본인 추측컨대 그 당시에 개인적 부탁이면 개인적 청탁이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예. 내 사건을 갖다가 청탁하게 되면 그러니까 민원 청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 그거는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닌데 내 거가 아닌 제3자 거를 가서 부탁을 하면 이제 과태료 1,000만 원인가 2천만 원 부과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부탁했을 때 했다고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기계적이죠. 기계적이다. 첫 번째는 근데 그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공소장이 아마 하나일 거예요. 검사가 저 사람들 다 거기에 공소 피고인 1, 2, 3, 4 해가지고 뭐 23명까지 넣어가지고 하나의 공소장을 내지. 예. 그럼 공소 취소할 때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저거를 내 사건, 제 사건 따로 없다는 거죠. 그 사건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면 다 공소 취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3자 뭐 본인 사건 이렇게 구별돼가지고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대상 여부에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본인이 답변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말은 법무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맞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한 장관이 이후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한 후보가. 지금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처벌부로서 받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얘기해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걸 그때 조언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못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이 법무장관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마치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법 165조를 위반한 사람들, 이게 처음이니까 그 일반 사면은 법령을 죄를 특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 국회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전혀 고민 없이 마치 나경원 의원이 그냥 본인 사건을 위해서 청탁한 것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좀 분노를 표시한 거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거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은 잘했지만 문제는 저거는요 말할 때 이 어감이 중요한 겁니다. 예. 굉장히 아쉬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해줘서 아쉬웠다라고 이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게끔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마치 이거는 아쉬웠다는 표정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제가 볼 때 선거전략상 그걸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다. 이런 표현만 또는 그런 뉘앙스만 나오게 했어도 저는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님 혹시 간단하게 덧붙이실 말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네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전당대회 날인데 이렇게 치열합니다. 그런데요,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네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야 이 봉합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의 구도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국민의힘이 180석인 줄 알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108석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이 1이라고 하면 야당이 2 이런 구도인데 똘똘 뭉쳐도 지금 아주 저런 야당하고 대항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데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는 백전백패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신 차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 후가 전당대회 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부위원장님께도 짧게 말씀 요청할까요? 저는 이제 말씀 동의하고요. 문제는 저희가 180석이 아니라 108석이라는 거예요. 예. 108석이라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안 발의뿐이 못해요. 그렇다면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지렛대가. 그런데 당정 간에 파열음이 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공멸이라고 보는 거죠. 예. 저희가 180석이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뭐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잘하는 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못하는 거는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과의 무조건 각을 세운다? 저는 그거는 사실은 남은 3년의 임기를 저희가 허비하는 것뿐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선되는 당대표가 분명히 유념해서 싫든 좋든 대통령과 같이 항상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지켜봐 주시고요.